바다의 북카페 ASMR. 네, 바다의 북카페가 오늘도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카페이다 보니까 책 속에도 있지만 카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맛있는 커피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블랙슈가 진짜 유행인 거 아시죠? 근데 어떻게 이런 커피가 있더라고요. 이제 편의점까지 진출을 했네요. 맛있겠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음이 떡이 되었어요. 자, 그럼 부어볼까요? 와. 약간 색깔은 그냥 일반 믹스커피 같은 컬러인데 맛은 어떨지. 시원해. 와. 근데 진짜 달고 맛있네요. 그리고 오늘은 쿠키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편의점에 있는 유명한 쿠키인데요. 맛있겠다. 커피랑 진짜 잘 어울리는 버터 쿠키예요. 먹어볼까요? 버터 향이. 와, 너무 맛있다. 저는 실제로 시내에 나가서 이 흑당 커피를 사 먹어봤는데
그 커피와 매우 흡사합니다. 물론 펄은 없지만 그래도 편의점에서 파는 퀄리티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맛있네요. 쿠키도 맛있고. 그러면 다른 종류의 쿠키도 있으니까 먹어볼게요. 지금 먹은 건 이 쿠키. 이 쿠키는 더 얇아요. 이것도 버터 쿠키. 얘는 약간 버터 향이 약하긴 한데 더 바삭바삭해서 약간 식감이 살아있는 쿠키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시원하다. 벌써 커피를 이렇게 많이. 좋습니다. 자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책을 보기 위해 정리를 하고 자, 오늘의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어머나 이렇게 붙다니. 오늘의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김혜란 작가의 소설집, 단편 소설집이에요. 달려라 아비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총 9가지 단편의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차례를 보시면 이렇게 9가지가 총 있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편의점에 간다 입니다. 자, 나는 편의점에 간다 부분은 31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 부분은 46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우선 이 앞부분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여자 주인공이 혼자 살고 있어요. 고향에서 올라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1인 가구이다 보니까 편의점을 자주 이용을 해요. 근데 집 주변에 한 세 군데 편의점을 갔었는데 거기는 다들 너무 질문이 너무 많다던가 아니면 사람 자체가 별로여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집 주변에 자기와 딱 맞는 큐마트라는 편의점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자주 가거든요. 그 후의 이야기를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마트에 다니면서 내가 한 가장 큰 착각은 푸른 조끼의 청년과 사적인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내 사생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데 있었다. 내가 아는 한 큐마트는 어서오세요와 감사합니다의 세계였다. 그의 관심은 그가 파는 물건에, 나의 관심은 내가 사는 물건에 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큐마트를 오래 다니다 보니 나는 뜻밖의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내 정보들이 매일매일 그가 들고 있는 바코드 검색기에 찍혀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컨대 그는 나의 식성을 안다. 대여섯 종류의 생수 중 내가 어떤 물을 가장 좋아하는지, 자주 사가는 요구르트가 딸기 맛인지 사과 맛인지, 흑미밥과 쌀밥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등을 말이다. 원한다면 그는 내 방의 크기도 추측할 수 있다. 쓰레기 봉투를 매번 10리터를 사가는 나는 결코 큰 방에 살고 있을 리 없다. 그는 나의 가족 관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벽마다 와서 햇반을 사가는 여자, 필수품을 스스로 사는 어린 여자, 젓가락은 한 개만 가져가는 그 여자는 독신이리라. 그는 나의 고향을 안다. 편의점에 겨울옷을 정리한 택배를 붙이러 갔을 때 그는 수수료를 받으며 내 주소를 확인했다. 그는 나의 생리 주기를 안다. 그는 정기적으로 생리대를 사가는 나를 본다. 그는 콘돔값을 뒤집어 계산대에 올려놓는 나를 본다. 그는 나의 식생활에서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고 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란 모든 걸 파는 곳이기 때문이다. 큐마트는 나의 가장 오랜 단골이 된 덕에 청년은 내게 단 한마디의 사적인 대화를 걸지 않고도 나에 대해 그 어떤 편의점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도 모르는 나의 습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혼자 본가에서 떨어져서 혼자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인 가구는 다들 공감하실 텐데 편의점을 진짜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나오는 주인공처럼 밥을 살 때도 있고, 특히 저는 한 특정 편의점의 한 특정 삼각김밥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거의 매일 가기도 하고, 진짜 여기서도 내가 어떤 맛 우유와 어떤 맛 음료수를 좋아하는지, 내가 단 걸 좋아하는지 매운 걸 좋아하는지 이분들은 다 아시겠다. 그리고 저도 편의점에서 택배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 주소와
또 내가 보내려고 하는 그쪽이 뭐 본가일 수도 있고 뭐 나의 친구의 집일 수도 있고 그것까지도 다 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사적인 대화를 단 하나도 하지 않아도 나에 대한 취향의 정보가 다 이들에게 다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소름이 돋았어요. 참 요즘 시대는 정보가 힘인데 이렇게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약간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뭐 편리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김혜란 작가가 되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딱딱 찝어내주는 좋은 작가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그는 내 전공을 묻지 않는다. 나는 내 전공을 그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쓰레기 봉투나 사가는 여자와 구별될 것이다. 내가 그와 사랑을 하고 싶어졌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내 사생활을 아는 그가 못마땅해졌을 뿐이다. 알면서도 침묵하는 그의 무심함이 뻔뻔스럽게 느껴졌을 뿐이다. 전자레인지에서 햇반이 돌아가는 1분 30초 동안 혹은 서울 우유가 돌아가는 2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가 나는 궁금해졌다. 나는 네 앞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장을 꺼내놓듯 내가 먹고 싸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너는 언제나 푸른 제복을 입은 채 무심하다. 나는 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세븐일레븐에서는 식품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포장마차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패밀리마트에선 콘돔을 샀던 미성년자 같은 성년으로 모두 다르게 알고 있는 동네에서 그는 최소한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도 말이다. 이것도 동감이 됩니다. 저는 편의점의 직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그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야 친근함이 느껴지고 단골을 파악할 수 있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가는 편의점의 직원분이 저를 아는 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부담이 돼서. 왜냐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 분이 보실 수도 있구나. 그러네. 하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 가는 편의점이 있는데 거길 갔었는데 그 주인분이신지 아니면 그냥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뜬금없이 저한테 계산을 하는 중간에 저기 이 주변 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이 어떤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어 한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일자리가 없거들랑 일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손님인 저에게 제안을 스카우트 당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정중히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약간 뭐 9시부터 6시까지 회사에 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 끝나고 점심시간쯤에 집에 갈 때 거기 들러서 뭘 사가고 또 라디오 뉴스 하러 또 오후에 또 회사 가는 길에 혹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오후쯤에 또 들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백수인 줄 아셨나 봐요. 예, 저는 백수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전 지금까지 특히나 이런 편의점에서 저한테 그런 사적인 말을 건네는 분이 한 명도 없었는데 딱 그분이, 그 여자분이. 그래서 되게 나의 이런 일상 패턴이 노출이 되고 이걸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읽은 이 책과 최근에 있었던 그 일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되게 약간 좀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크리스마스 저녁이었다. 서울의 거리가 꽝꽝 얼어붙은 날. 거리는 한산했고 모두가 번화가로 몰려간 탓에 변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모 보험회사에서는 가을부터 올해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가입자에게 돈을 준다는 광고를 내세웠다. 그날은 아침부터 눈이 내렸고 얼마 전 수능을 마친 동생이 재수학원을 알아보러 상경하기로 되어 있었다. 동생은 우선 내 방에 들러 하루를 묵고 노량진에서 입시학원을 알아본 뒤 고향에 내려갈 계획이었다. 이미 전화로 동생이 올라온다는 말을 전해 들은 나는 집 근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PC방과 식당을 오갔다. 그런데 10시쯤 동생이 막차로 막 서울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한 친구의 위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복통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와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대충 급한 대로 현금 카드와 휴대폰만을 챙긴 채 집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순간 나는 당황했다. 동생에게 내 방 열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두 시간이라면 PC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도 될 일이었지만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게다가 동생은 서울 지리를 잘 몰랐다. 단골 가게에 열쇠를 맡기자니 시간이 너무 늦은 데다 크리스마스까지 겹쳐서 문 닫은 집이 많았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부탁하자니 낯선 이에게 열쇠를 맡긴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 앞에서 망설였다.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생각났다. 바로 큐마트에 푸른 조끼를 입은 청년이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나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나는 그 길로 큐마트를 향했다. 내가 큐마트에 도착했을 때 큐마트에는 청년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큐마트의 청년은 도시락 세트에 스캐너를 댄 뒤 자기 주머니에서 도시락 값을 꺼내 캐시박스에 집어넣고 있었다. 청년은 한가한 틈을 타서 식사를 하려는 모양이었다. 내가 숨을 헉헉대며 계산대 앞에 서자 청년은 의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웅얼거리듯 말했다. 저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는데요. 청년은 이제 막 먹으려 했던 도시락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내게 말했다. 네? 나는 열쇠 이야기를 꺼내기 전 먼저 우리의 친밀함을 그에게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저 아시죠? 그는 도시락을 준 채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저 이 근처 사는 항상 제주 삼다수랑 디스 플러스랑 사갔었는데. 청년이 계속 모를 듯한 표정을 짓자 나는 조바심이 났다. 깨끗한 나라 화장지랑 쓰레기 봉투는 꼭 10리터짜리만 사가고 햇반은 흑미반만 샀는데 모르시겠어요? 그는 양 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취중에 함께 하룻밤을 보낸 여자를 기억해내려는 듯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마침내 입을 열어 답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삼다수나 디스는 어느 분이나 사가시는데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말같게 쳐다보고 있었다. 내 주머니 속에는 건네지 못한 열쇠가 들어있었다. 열쇠를 쥔 손바닥에선 땀이 났다. 내가 창피해.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아요? 피디님 없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 아, 이것도 비밀인데 또 말을 해야 되나? 제가, 어, 제가 본집이 서울이고 지금 사는 곳은 대구니까 서울에서만 파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서 이제 대구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주려고 샀죠. 근데 이거를 가족들 것까지는 다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 사서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분명 이거 뭐냐 달라라고 할 거기 때문에 아, 이걸 어디다 숨기지? 집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잠시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가서 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한 2시간 후에 오겠다. 한 그 정도만 맡아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랬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짐을 싸고 이제 서울역으로 갔다는 그 편의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분들께. 아무튼 아 그랬던 기억이 이거 부모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갑자기 되게 못된 딸이 되고 땀나. 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많이 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어요. 아무튼 이 부분을 읽고 너무 그때가 생각이 나서 되게 많이 웃었던. 네. 계속 읽어볼게요. 근데 중간에 좀 스킵할 부분이 있고 잠시만요.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간 게 있어서 좀 빼고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네. 잠시만요. 여기 있다. 큐마트는 조용했다. 2002년 12월 31일 밤 11시 텅 빈 편의점 안에서 푸른 조끼를 입은 아르바이트 청년은 고개 숙인 채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수신자에게는 메시지와 함께 도착 시간이 전달될 것이다. 나는 큐마트의 긴 통로를 가로질러 냉장고 앞으로 갔다. 내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들고 그 옆 냉장고에서 포장 만두를 꺼낸 뒤 계산대 앞으로 가자 청년은 메시지를 보내다 말고 휴대폰을 자신 뒤에 있는 선반에 올려놓았다. 나는 크리스마스 때의 일을 상기하며 잠시 그의 눈치를 봤다. 그러나 그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혹은 일부러 무심한 척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제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었다. 내 친구는 금세 회복했고 동생 역시 주인 댁의 도움을 받아 내 방에서 묵을 수 있었다. 그가 생수병의 바코드를 리더기에 댔다. 순간 뚜뚜뚜 하는 신호음이 들렸다. 청년은 계산을 하다 말고 선체 선반 쪽으로 몸을 돌려 휴대폰을 확인했다. 2,800원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청년은 다소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비닐봉지를 꺼냈다. 이것 좀 데워주세요. 나는 포장만두를 내밀었다. 편의점 안에는 복음성가가 흐르고 있었다.
큐마트 안에서는 그와 나밖에 없었다. 나는 유리창 앞 간이 탁자에 몸을 기대어 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한적했다. 내가 계산대에서 탁자로 자리를 옮기자 청년은 다시 휴대폰을 들고 자판기를 만지기 시작했다. 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가방을 놓아둔 내 옆자리에 갑자기 누군가 앉았을 때처럼 창밖만 바라봤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말은 스포인드 말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좀 쓸쓸하게 끝나는데요. 어쨌든 이 여자 주인공은 그때 그 편의점 직원에게 키를 주지 못했고 그래도 친구는 금세 회복했고 동생도 잘 주인 집 덕분에 잘 집에 들어갔고 아무튼 그런 약간 에피소드를 담아놓은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자, 오늘은 김혜란 작가의 달려라 아비,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편의점을 간다를 읽어드렸는데요. 오늘따라 되게 저의 에피소드도 많이 얘기한 것 같아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 김혜란 작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라서 이분 또 최근에 되게 유명한 작품이 비행운이 요즘에 또 되게 많이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의 다른 책들도 좋은 게 많으니까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이 음식들도 다 편의점에서 산 거네요. 네, 이렇게 다다의 북카페 오늘 영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